최근에 김연경 위원장이 청년 간담회에서 했던 발언이 굉장히 좀 화제가 됐죠. 구설수에 올랐죠. 네, 그게 이제 내용이 이제 제가 조금 설명드리면 중학교 때 아들이 이런 아이디어를 냈다. 그러니까 왜 내가 살아야 할 시대에 어른들이 그걸 결정하느냐.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느냐. 뭐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느냐. 그래서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면서 얘기했지만 민주주의는 1인 1표라서 그건 맞지 않다라고 이제 풀 텍스트도 보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좋게 얘기했어요. 네, 내가 봤을 때는 이 안에서는 전혀 걔가 봤을 때는 큰 무리는 없는데 저는 이제 그 다음 이제 이 문제가 노인들을 폄하한다.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 상식도 없는 발언이다라고 얘기가 되니까 그 대변인이 이게 사과할 문제가 아니다. 그냥 치부해버린 거예요. 아마 이제 상의는 했겠지만 좀 그때가 좀 아쉽더라고요. 저는 그 대변인이 그냥 너무 이건 사과할 문제 아니야. 근데 그 다음날 인천을 가고 춘천을 가셔갖고 사과 같은 발언을 하신 거예요, 사실. 사과도 아닌 사과 같은 발언을 하셨는데 같은 발언을 거기에 했어요. 또 우리 양이원영 의원님이 그렇죠. 또 커버를 친다고 또 불을 붙인 거죠. 네, 불을 붙였고 돌아가실 분들이다고. 그러니까요. 불을 붙인 상황에서 어쨌든 그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굉장히 그 쭉 맥락을 보니까 윤석열 통치 밑에서는 못 살겠다 그렇죠. 그런 말을 막 했어요. 네, 근데 네. 그 매끄럽지 못한 이 후처리 과정 때문에 네. 완전히 지금 뒤집어 쓴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그래서 좋아요. 김은경 혁신위가. 그래요. 빨리 네, 정확히 얘기해. 대표적인 게 그러니까 서툴러요. 서툴러. 서툴다. 그러니까 정무적 감각이 없는 거예요. 1호 혁신안을 내놨을 때도 이게 서투른 게 뭐냐면은 네. 1호 혁신안이라고 1호라는 타이틀이 붙는 순간 거기에 엄청난 무게감이 생긴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그거를 통과시키면 그러니까 반드시 받을 정도로 강력한 거를 밀었어야 됐는데 마음에 안 드는 걸 내놨잖아요. 네. 그러면서 계속 좌충우돌들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계속 지켜보다가 최근에는 괜찮은데 오히려 이 생각이 드는 게 표준화되어 있거나 이렇게 정제화되어 있는 혁신위가 아니니까 어디로 튈지를 오히려 모르겠는 거예요. 차라리 정제화되어 있고 뻔한 또 이런 혁신이구나라고 하면은 다음 스텝이 예상이 될 텐데 이게 예상이 안 되니까 원래 화투 같은 거 칠 때 제일 무서운 게 초보자들이거든요. 이게 패를 좋은 거 안 들은 거 같은데 자꾸 골을 불러. 구소장이 실드 쳐주고 싶은 마음 너무 알겠는데 너무 실드 친다. 아니, 맥락 난 없이 괜찮아. 잠깐만. 난 괜찮아. 우리 공식 의견은 아니고 공식 입장은 아니고 제 아무튼 의견입니다. 그런데 그건 있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해명하는 걸 보니까 일종의 정말 정무나 정치를 잘 모르는구나. 이 워딩 자체가 이 노여움을 푸시라 뭐 이런 워딩은 사실 정치권에서는 사실 잘 그렇게 안 잘 안 말이야. 쓰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뭐 철이 없었다. 본인이 네. 철이 없었다. 그리고 교수로서 뭐 세상 물정을 잘 몰랐다. 뭐 약간 자기를 너무 낮추는 워딩을 쓰면서 그러니까 나는 오히려 그런 말보다는 명확하게 사안에 대해서 이건 내가 사과한다. 근데 굳이 그걸 붙일 이유는 없거든요, 사실. 그냥 사과를 할 거면 사과를 해야 되는데 근데 결국은 오늘 가서 사과했어요. 갔잖아요. 네. 노인회를 또. 그리고 오늘 또 공식 따기까지 맞았어. 이제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일단은 오늘 사과를 했잖아요, 본인이. 네. 사과를 했고 노인회에 갔는데 노인회에서 사과를 했는데 그 김호일이라는 노인 맞습니다. 회장이 네. 자격도 어떻게 보면 저는 모르겠어요. 그분이 얼마나 노인들 대표성을 갖는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김호일 이 사람이 그 김은경 위원장을 앞에 두고 내가 당신을 따기를 때려야 되는데 그렇게 못 때리고 이 출력물 가지고 막 그러니까요. 다섯 대를 때리더라고요. 어르신 너무했어. 그리고 그걸 준비한 거잖아요. 사진을. 준비한 퍼포먼스를 하고 퍼포먼스를. 진짜 너무 웃기지 않아요? 네. 이건 어떻게 보면 아니 여성 단체들 뭐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여성 단체들은 뭐 하는 노인 아니 진짜 어이가 없었어요 진짜로. 아니 사과하러 갔고 본인이 직접 갔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진짜 사과를 했고 그러면 그럼 넓게 저거 보세요. 받아주셔야지. 와 정말로 네. 아니 나흘 만에 왔다 그러면서 아니 진짜 그 김호일이라는 사람을 여러분 검색해 보면 정말로 저는 저런 자 앞에 가서 우리의 김은경 위원장이 사과했다는 것 자체도 수치스럽지만 그 과정에서 아니 난 너무 진짜 기가 막히더라니까요. 이거 진짜 여성위원회나 이런 분들 한마디 해야 돼요. 네, 이건 진짜 실제로 네. 가해야 한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 대한 노인회가 선출을 해요. 네. 투표를 해서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그 어떤 그 권위성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 저렇게 사과를 하러 오면 포용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럼요. 근데 호통을 치고
아무리 저 사진이지만 사진 얼굴을 막 따귀를 때리고 이거는 너무 폭력적이라고 보여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저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르신. 아니 근데 이 김호일 회장을 좀 검색해보고 찾아봤더니 아, 근데 깜짝 놀랐어. 진짜 깜짝 놀란 기사가 하나 있어요. 예전에도 사진을 때리셨나? 진짜 때리셨나? 뭐 그러셨어요. 이게 싸다구의 원조라니까. 아, 싸다구 원조. 이 사람이 지금 기원입니다. 2000년에 이해창이 한나라당 총재였을 때 이 네. 한나라당 2000년 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 공천 개혁을 하겠다라고 해서 김윤한, 이기태, 혹시 구봉기 소장 알아요? 모르죠. 김윤한, 허주, 이기태 허주.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날려버렸어요. 네. 공천을 안 줬어요. 맞아. 그 과정에서 이 김호일이라는 사람이 재선 의원이었는데 이 사람을 날려버려요. 이 하순봉이라는 저 맡고 있는 사람이. 사무총장이. 네. 네. 그런데 이 사람이 찾아가서 이 싸다구를 때리는 거예요. 이게 유명한 사진입니다. 이 사람이 김호일이 지금 노인. 그러니까 정리하자면은 원래 사람을 때리는 사람이라는 그런 거잖아요. 사람이에요. 예. 맞아요. 근데 근데 이 사람 대신 공천받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누구예요? 이만기. 씨름 씨름 선수 이만기. 씨름 선수 이만기예요. 씨름 선수 이만기가 한나라당에 공천 넣어서 공천을 받아요. 아, 처음에 맞아요. 마산 합포로. 맞아요. 근데 그 당시 마산 합포의 현역 의원이 김호일이었던 거예요. 아. 그래서 내가 왜 공천이 안 됐나 아. 해갖고 완전 뒤집어 놓은 거예요. 아. 그런데 이게 뒤집혀요. 다시 근데 이만기가 그때 떨어져. 김호일이가 이만기한테 했던 발언이 뭔지 아세요? 뭔데요? 자기 이름 한자로도 못 쓰는 놈이라고. 아. 아니 스포츠맨이라고 그렇죠. 비하 발언했네. 씨름 선수가 네. 자기 이름 한자라도 못 쓰는 돈. 그리고 이 사람이 김대중 대통령 다리를 이게 그분이 이제 고문에 의해서 어찌됐든, 맞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고관절이 좀 아프시죠. 그러기 위해서 다리를 네. 이렇게 절었잖아요. 네. 그걸 비하했던 사람이에요. 맞아. 저번에 언뜻 기억나네요, 이제. 어르신이 됐지만 저 조금 젊으셨을 때 진짜- 엄청 좀 폭력적이었다는 기억이 나네요. 여러분 진짜 한번 진짜 저는 모르겠어요. 뭐 가신 거에 대해서 그것도 어찌됐든 위원장님으로서 판단이시고 그래서 어찌됐든 저희가 양희원 형도 어제 갔잖아요. 네. 휴가 중에 급히 와서 가져갔고 지금 어찌됐든 김은경 위원장도 현장에 가서 이렇게 했는데 저렇게 저런 모욕을 당할 일인가 어떻게 보면. 저분은 진짜 싸대기야. 별명 앞으로 싸대기로 불러드려야 되겠어. 아니 그럼 왜 야 김호일 그 회장님 사진 한 장 뽑아오세요. 우리도 싸대기. 우리도 한번 때리게. 아니 저런 일이 있고 지금 논평을 양쪽에서 들어보니까 저 되게 신뢰가 되는 모욕적인. 아니 뭐 억적인 거죠. 아니 근데 그러면 민주당에서 논평이 나왔어요? 당연 안 나왔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지금. 그리고 여성위원회라도 나는 이은영 소장님 지금 빨리 여성위원장이라도 전화를 하셔갖고 네. 이건 진짜 뭐 대응해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정치인이 아니에요. 김은경 혁신이 김은경. 그렇죠. 어차피 한두 달 있으면 갈 사람이에요. 그래서 스텝이 보이지 않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폭탄 던져놓고 나가면 돼. 정치인이 아니에요. 정치인의 렌즈로 들여다볼 필요가 없어요. 전 그래서 이래경 혁신위원장 왔을 때도 뭐 어쩌라고 어차피 정치인도 아닌데 한두 달 있다 갈 사람인데 혁신은 던져놓고 가세요라고 그냥 버텼어야 돼요. 당이 사실. 아우, 진짜. 네, 그 말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지금 막 좌충우돌 서투른 게 오히려 낫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폭탄 던져놓고 나가십시오. 맞습니다. 아유, 근데 앞으로 혁신이도 맞는 건 아니고. 혁신이도 아니 혁신이 그러면은 간지러운 혁신도 있어요. 그럼? 뭔 소리 줄여? 아니 혁신이도 보좌진을 좀 붙여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럼요. 그렇지. 세련되게 해야죠. 네. 세련되게 해야 되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약간 외로워요. 김은경 위원장이 네. 제가 봤을 때는 외롭고 이럴 때일수록 아니 이제 우리 신뢰를 고등학교- 가져야 된다. 고등학교- 이러니까 저희도 이럴 때일수록 신뢰를 저처럼 가져야 실드를 되고. 쳐야죠. 저처럼. 그러니까 아니 전 실드 치고 있잖아요 지금. 지금이야말로 김은경 위원장에게 좀 힘을 실어줘야 할 때다. 왜냐하면 정말 본인이 굴욕적이라고 생각하시면서도 지금 이걸 관철하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네. 저는 굉장히 이번 행보에 대해서 그동안에 조금 의아함이 있었는데 이번에 노인회에 가신 이 행보에 대해서는 너무 높이 사고 어떻게 보면 본인의 어떤 신념보다 민주당과 우리의 집권 이거를 굉장히 더 아끼는 분이시구나라는 행보라고 저는 보는데 네. 저기에서 저런 모욕을 당한 거에 대해서 민주당의 내부에 있는 분들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라는 그렇죠. 건 정말로 저는 모르겠어요. 왜 침묵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모신 분이잖아요. 저 김호일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왜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지를 모르겠어요. 네. 이게 저런
네. 작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거든요. 우리가 모신 손님이에요. 우리가 모신 손님이고 우리 당 좀 개조해달라고 모신 분인데 저런 대접을 받고 있는데 논평이 하나도 안 나왔다는 사실이. 아, 사진이라도 싸다고 한번 때리고 싶다. 여기 김호일이 그거 한 쓰고 있어. 아, 제가 네. 가서 좀 저기를 실드를 쳐드려야 되겠네.